사라는 45세의 유명한 로맨스 소설 작가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갈색 곱슬머리와 하얀 피부, 늘씬한 키를 가진 매력적인 미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48세의 건축가인 남편 존과 함께 뉴욕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들의 삶은 완벽하고 순조롭고 부러워 보였다. 사라와 존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특히 성적인 관계에서 더욱 그랬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지만 관계의 빈도와 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다. 사라는 이 정체된 관계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라는 이 문제에 대해 항상 친구이자 심리치료사인 데이빗과 의논했다. 데이빗은 40세의 독신 남성으로 아시아계와 미국계 혼혈이어서 동양인의 강인함과 서양인의 큰 키를 결합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데이빗은 차분하고 신중하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사라에게 좋은 조언자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데이빗은 사라에게 존과의 관계를 포함한 많은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도와주었다. 데이빗은 항상 사라에게 의사소통이 관계의 열쇠라고 말했지만 사라는 존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웠다. 반면에 존은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단순하고 편안한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이었다. 이것은 작가인 사라와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더 복잡하고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라는 새 소설을 위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에서 스와핑, 스윙잉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다. 스와핑은 커플이 서로 동의하에 다른 커플과 성관계를 맺는 성적 행위였다. 그 기사에서는 스와핑의 장단점, 파트너를 찾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사라는 이 주제에 이상하게도 관심이 생겼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스와핑을 경험한 커플들의 경험담을 읽기 시작했다. 스와핑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망설였고 존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존은 단조로운 삶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삶에서 새로운 스릴을 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라를 사랑했고 그녀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스와핑을 시도해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서로를 속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와 존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존은 이 문제에 대해 사라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사라, 존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스와핑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사라는 약간 깜짝 놀랐다. 그녀는 존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존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복잡해 보여요. 사라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이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존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라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존이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 나빠질까봐 두려워요. 사라가 말했다.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존이 말했다. 당신이 불편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사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다. 알았어요. 시도해볼게요.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그들은 스와핑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사를 읽고 비디오를 보고 경험이 있는 커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라는 이 생각에 점점 더 흥분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그녀는 스와핑이 존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던 중 사라는 마크와 리사라는 커플이 쓴 기사를 발견했다. 그들은 스와핑이 어떻게 그들의 결혼 생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설명했다. 사라는 그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그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여러 번의 전화 통화 후 사라와 존은 맨해튼의 고급 바에서 마크와 리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마크는 55세의 사진작가였다. 그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개방적이고 친절해 보였다.
리사는 50세의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빨간 머리에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커플처럼 보였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사람은 순조롭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밤의 분위기는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마크와 리사는 사라와 존에게 자신들의 스와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스와핑이 마치 신나는 모험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마크가 말했다. 그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리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시도해본 후 그것이 정말 멋진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라는 존이 리사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농담에 웃었다. 반면에 마크도 사라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했고 그녀를 친밀하게 껴안았다. 사라는 약간 불편했지만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이것이 스와핑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존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날 밤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라와 존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사라는 혼란스러웠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존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괜찮아. 존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사라가 대답했다. 혼란스러워요. 미안해. 존이 말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괜찮아요. 사라가 말했다. 우리 둘 다 시도해보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요. 존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라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게 싫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사라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존이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동의해요. 사라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야 해요. 그날 이후 사라와 존은 그들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와핑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더 명확한 경계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서로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동의했고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몇 주 후 사라와 존은 마크와 리사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시내의 고급 호텔에 가기로 했다. 네 사람은 서로 붙어있는 두 개의 스위트룸을 빌렸다. 헤어지기 전에 사라와 존은 그들이 합의한 경계와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기억해. 존이 말했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출 거야. 알고 있어요. 사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솔직해질 거예요. 좋아. 존이 말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라가 말했다. 그 후 사라는 마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존은 리사와 함께 옆방으로 들어갔다. 고급 호텔방 안의 분위기는 그날 밤 바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고요함이 방 안을 지배했다. 마크가 뒤에서 사라를 껴안았다. 그의 코록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녀는 불쾌감을 느꼈다. 사라는 몸을 움직여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크는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다. 긴장을 풀어 아름다운 아가씨. 마크가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사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크의 손길이 전혀 좋지 않았다. 그것은 존의 손길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마크가 내가 잘 보살펴줄게. 마크는 사라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존과 리사의 모습만 떠올랐다. 그녀는 존이 옆방에서 리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했다. 그 생각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해요. 사라가 마크를 밀어내며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마크가 물었다. 무엇이 두려운 거지? 나는 존이 그리워요. 사라가 말했다.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마크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해야 해. 나는 노력했어요. 사라가 말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멈추기를 바라는 거지? 마크가 물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요. 괜찮아. 마크가 말했다. 이해해. 마크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그가 말했다. 존에게 말해줄까? 아니요. 사라가 말했다. 내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알았어. 마크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해. 마크는 방을 나갔고 사라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실망했고 존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녀는 이 일 이후로 존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방에서 존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리사와 잠자리를 하려고 했지만 사라와 마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질투심을 느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무슨 일 있어요? 존이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린 리사가 물었다. 존이 더듬거렸다. 저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리사가 물었다. 사라가 그리워요. 존이 대답했다.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마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질투가 나요.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네, 정말 사랑해요. 그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리사가 일어나 앉아 존을 껴안았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해요. 스와핑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신뢰와 이해가 필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거죠? 네. 존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그녀에게 가세요.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마크와 이야기할게요. 고마워요, 리사. 당신은 정말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군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리사가 미소 지었다. 어서 가세요. 존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행운을 빌어요. 존은 방을 나갔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크와 마주쳤다. 어디가? 마크가 물었다. 사라에게 돌아갈 거야?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마크는 웃었다. 당신은 정말 질투심이 많군요. 알아, 존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그럼 그녀에게 가. 마크가 말했다.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존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사라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존. 사라가 존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 존이 말했다. 당신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도 미안해. 사라가 흐느꼈다. 내가 이런 짓을 하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존이 말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사라가 말했다. 나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아. 집에 가자. 존이 말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호텔을 나섰다. 서로의 온기가 그들의 마음속 고통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사라와 존은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그들은 스와핑을 시도한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라. 존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존. 사라가 말했다. 나는 당신 그 누구도 필요 없어. 그 사건 이후 사라와 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의 감정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 연인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 그것은 사랑, 이해, 용서로 가득 찬 멋진 밤이었다. 존의 포옹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익숙한 몸의 향기, 모든 손길, 모든 키스, 모든 신음소리. 그것은 마크에게서 느꼈던 감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라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존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훌륭한 남자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라의 사랑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슬프게 할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사라는 데이비스 만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데이비스는 주의 깊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고 여느 때처럼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당신과 존에게 일어난 일은 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해. 데이빗이 말했다. 그것은 의사소통과 신뢰가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어. 알아? 사라가 말했다.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망칠 뻔했어.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배웠잖아. 데이빗이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고마워, 데이빗. 사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천만에. 데이빗이 대답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 그 후 사라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존에게 일어난 일을 영감으로 삼아 글을 썼. 그녀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얻은 교훈을 글에 담았다. 그녀의 새 소설은 부부관계에서 사랑, 이해, 용서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그것은 감정과 통찰력으로 가득 찬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소설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미묘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아름답고 솔직하게 표현해낸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사라는 자신이 자랑스러웠. 그녀는 존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인생 교훈을 얻었다. 사라와 존의 부부 생활은 다시 꽃을 피웠고 사랑으로 가득 찼.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성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흥미진진해졌. 그들은 더 이상 외부에서 스릴을 찾을 필요 없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모든 것은 권태로움에서 시작되었고 호기심으로 이어졌으며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덕분이었다. 사라와 존은 진정한 사랑이란 끊임없이 짜릿한 스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관계를 굳건하고 영원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추위와 더위,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으며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 사라는 데이빗이 얼마나 좋은 친구이고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녀의 곁에 머물면서 모든 일에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사라는 이 훌륭한 우정에 감사했다. 그녀는 데이빗이 자신이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 역시 관계의 위기를 겪은 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사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스와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렸고 사라의 사랑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존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이 값비싼 교훈에 감사했고 그 덕분에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사라와 존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평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비밀을 갖지 않으며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수년이 흘렀지만 사라와 존의 사랑은 변함없이 달콤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온갖 풍파와 어려운 시험을 겪고도 여전히 사랑을 굳건하고 튼튼하게 지켜낸 부부의 본보기가 되었다. 사라는 계속해서 로맨스 소설을 썼고 그녀가 쓰는 모든 이야기는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랑, 이해, 용서의 향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고 그녀를 이 시대 최고의 로맨스 소설 작가로 칭송했. 존 역시 건축가로서 성공했다. 그는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다. 그의 디자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으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함께 살았다. 스와핑이라는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은 지 수년 후 사라와 존은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힘든 시험을 견뎌냈고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사라는 여전히 유명한 로맨스 소설 작가였고 존은 건축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완벽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그날 밤 그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을 뻔했던 리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사라, 나야, 리사. 기억나?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사, 기억나.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사라가 놀라서 대답했다. 잘 지냈어. 네가 물어봐줘서 고마워. 너는 잘 지냈어? 리사가 되물었다. 나도 잘 지냈어. 사라가 대답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사실 내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 리사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인데? 사라가 물었다. 마크에 관한 거야? 리사가 대답했다. 그가 다시 스와핑을 하고 싶어 해? 리사의 고백에 사라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사라가 외쳤다. 은근은 지루하다고 스릴을 원한다고 말했어. 리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무서워.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심정을 이해해. 사라가 말했다. 그때 나도 무서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생활이 거의 망가질 뻔했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리사가 물었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해. 사라가 대답했다. 네,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 리사가 말했다. 시도해봐야지. 사라가 말했다. 의사소통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고마워, 사라. 리사가 말했다. 조언해줘서 천만에. 사라가 대답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 리사와 통화를 마친 후 사라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마크가 다시 스와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사라는 자신의 부부 생활을 거의 파탄낼 뻔했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렸다. 그녀는 스와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연약한 관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사라는 친구이자 심리치료사인 데이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리사가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한 일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마크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사라가 데이비스에게 말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데이빗이 대답했다. 아마도 그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부부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리사가 그와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 사라가 말했다. 나는 그들의 부부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리사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잘한 일이야. 데이빗이 말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달렸어.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몇 주 후, 사라는 리사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 보였다. 사라, 좋은 소식이 있어. 리사가 말했다. 무슨 좋은 소식? 사라가 물었다. 마크와 이야기를 나눴어. 리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마침내 그는 내 감정을 이해했어. 정말? 사라가 기뻐하며 물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어? 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어. 리사가 대답했다. 그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두 사람에게 정말 잘된 일이네. 사라가 말했다. 고마워. 사라, 리사가 말했다. 내 조언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천만에. 사라가 대답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뻐. 리사와 통화를 마친 후 사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리사와 마크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어서 기뻤. 이번 사건은 사라에게 부부 생활에서 의사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 존에게 감사했다. 사라는 부부 생활이 장밋빛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살다 보면 항상 시련과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굳게 손을 잡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만 있다면 수개월 후 사라와 존의 관계는 여전히 순조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달콤함을 더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사랑, 따뜻함,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마크와 리사의 관계는 위기를 극복한 후 더욱 사랑이 깊어졌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감정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 마크는 스와핑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렸고 리사의 사랑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리사 역시 마크에게 마음을 더 열었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사라와 존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항상 곁에 있어 주었다. 사라와 존이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사라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 부부 생활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가 말했다. 우리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모두 겪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존은 제 인생 최고의 남자입니다. 사라가 말을 이었다. 그는 남편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존은 사라를 꼭 껴안았고 두 사람의 뺨에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사랑. 존이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이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인생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사라와 존은 항상 자신들의 곁에 있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두 사람은 부부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랑, 이해, 인내, 용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위와 추위, 시련과 시험을 함께 겪으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굳건하고 튼튼하게 지켜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데 성공한 부부의 본보기가 된 사라와 존처럼 그 후 몇 년 동안 사라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작가로서 그리고 존은 재능 있는 건축가로서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그동안 이룬 모든 것에 큰 행복과 만족을 느꼈다. 무엇보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을 쓰기로 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부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사라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글을 썼고 마침내 책을 완성했다. 그녀는 책 제목을 사랑의 여정이라고 지었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부부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들의 책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라는 자신이 쓴 책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 존 역시 사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사라가 책을 쓰는 동안 그녀를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그녀가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존은 사라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꼈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사라와 존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어느 날 사라는 존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벤치에 앉아 쉬고 싶다고 말했다. 존은 사라를 벤치에 앉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당신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사라가 말했다. 사랑해, 존. 나도 사랑해. 사랑.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사라는 존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존은 사라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사라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다. 다음 날, 존은 사라의 장례식을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라의 죽음을 애도했다. 존은 슬픔을 억누르며 사라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존은 사라와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곳곳에는 사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존은 사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사라가 떠났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존은 사라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는 사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잊지 않았다. 존은 사라가 없는 삶이 텅 빈 것 같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사라가 자신에게 준 사랑에 감사했고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사라가 떠난 지 몇 년 후 존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사라와 함께 살았던 집을 닮아 있었고 정원에는 사라가 좋아하던 꽃들이 가득했다. 존은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며 사라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는 사라가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다고 느꼈고 그녀의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존은 정원에서 일을 하던 중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았다. 그 사람은 바로 데이빗이었다. 데이빗은 사라와 존의 오랜 친구이자 그들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심리치료사였다. 데이빗은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존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다. 존, 오랜만이요. 데이빗이 말했다. 사라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소. 데이빗, 와줘서 고맙네. 존이 말했다. 자네가 와주니 큰 힘이 되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데이빗에게 사라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이빗은 존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주었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라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소. 데이빗이 말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지. 그녀의 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오. 자네 말이 맞아. 존이 말했다. 사라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그녀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데이빗이 말했다. 두 분은 서로에게 헌신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었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였어. 고맙네, 데이빗. 존이 말했다. 자네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빗은 존에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고 존은 데이빗의 따뜻한 우정에 감사했다. 데이빗이 떠난 후 존은 다시 정원으로 나가 꽃들을 돌보았다. 그는 사라가 좋아했던 장미꽃을 보며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떠올렸다. 비록 사라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존은 남은 인생 동안 사라를 기억하며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라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존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을 짓고 그곳에 사라의 책들과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을 비치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존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라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세월이 흘러 존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사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존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지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고 존과 사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억했다. 존과 사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